네, 취임 62일 만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입사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스스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끝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던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전국 파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한 지 62일 만입니다. 이 총리가 임명부터 낙마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의 표명했으니까 62일 걸렸는데 지난 62일까지의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6일 날 이완구 총리가 이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찬성률 52.7% 통과됐고 또 2월 17일 날 공식 취임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사의 표명을 하기까지 62일 만이죠. 네. 이완구 총리는 취임 이후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비리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성완종 전 회장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요. 네, 어젯밤 또 오늘 새벽 사이에 이완구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그동안 62일간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시작되면서 4월 14일에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됐고요. 4월 16일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 순방 전에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는데 그리고 오늘 새벽 이완구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으니까 더욱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오늘 정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데다가 여당에서도 초재선 의원 모임,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야당에서 발의해서 가결하는 데 필요한 한 14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 초재선 모임에서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여당에서도 자진 사퇴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다녀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여당의 입장이 지도부의 입장은 있습니다만 4.29 재보궐선거가 다녀오셔서 너무 코앞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당 초재선 의원들의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사는 생물이니까 계속 이게 그 진행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완구 총리가 말 바꾸기, 의혹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돼서도 증인들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닌가, 회유나 협박 이런 보도가 있으면서 그 보도의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만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의 압박이 점점 강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 좀 부담이 됐겠고 여당 내에서도 재보선 앞두고 좀 위기감에 자진 사퇴 압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 늦은 시간에 사의 표명이 이루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페루하고 시차도 있을 거고요. 대통령과 뭐 이런 그 교감도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게 아닌가. 특별한 의미로는 저는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엊그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지금 재보선 유세 현장에서 야당에게 일주일만 참아달라,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그것도 못 참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여당이 더 참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완구 총리 이제 사의 표명 어젯밤 자정 넘어 이제 막 이렇게 속보로 뜨는 걸 보면서 참 총리복도 참 없는 국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도 굉장히 상처를 안고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과연 책임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을 직언하고 이렇게 뭔가 이 국정 운영을 정말로 지금까지 문제 많았던 것을 바로잡아가면서 할 수 있겠다는 거에 의구심이 상당히 큰 채로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3천만 원 수수 의혹, 거짓말 한 보따리, 검찰 수사가 기다리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기 편이 한두 사람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는 정말로 단 한 명도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은 우산 씌워주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현직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매우 안타깝고 총리 고뇌를 느낀다.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아까 CG에서도 봤습니다만 4월 16일 날 김무성 대표와 단독 면담에 있어서 그때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이 일정 부분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총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 취임 이후에 실질적인 첫 독대, 그때 이제 그 여당에서 건의한 예. 거는 사실 사퇴나 이런 부분이었을 거니까 그 부분의 수용 가능성을 열고 대통령이 출발을 하면서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 말 속에는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사태가 돼서 더욱더 건의와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오늘 사실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직무대행의 한 절차로 국무회의를 그렇죠. 주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완구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여당 의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출장 중이다가 이제 어젠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그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대통령께 그 사의 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할 사람을 바꾸는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여러 가지 상황, 국내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고를 받으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야 무죄 추정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사의를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 두 번째 국정 운영 책임자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건데 국정 공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글쎄 이제 그 해외 순방을 상당히 장기간 떠나시면서 총리가 아닌 상황입니다만은 김무성 여당 대표를 불러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나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이미 그 결심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미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네, 이미 경지를 그 마음이 염두에 두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형식에 있어서 조금 추이를 보자, 이제 지켜보자 이런 뭐 생각은 있었겠지만 경질의 모습보다는 또 지금처럼 야당이 지금 이제 해임 건의안을 꺼내 들고 오늘 이제 의총에서 논의해서 제출할 참이었는데 그런 형식보다는 그래도 자진 사퇴의 형식이 조금 더 모양새가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렇게 이제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가 느껴진다 이런 말씀에 더해서 지금 이게 거의 박근혜 이 정권의 도덕성을 지금 땅에 떨어지게 할 만큼 굉장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좀 유감 표명 정도는 동시에 같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수용해서 처리하는 게 차라리 맞을 텐데 또 27일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또 번거로움도 남아있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 여야 입장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철저한 검찰 수사 이 부분은 공통된 이야기인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본 이후에 저희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국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이 사태는 이완구 총리가 아주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말이죠. 이전에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소장파를 중심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니까 아무래도 지도부도 그렇고 내부의 어떤 부담을 좀 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사실상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을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표결에 붙일 때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그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과거처럼 이제 퇴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황식 총리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땐 퇴장을 했었는데요. 예. 뭐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표결에 참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되니까 그런 고민은 일정 부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일정 부분은 덜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또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여당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안타깝지 않으면 또 인정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시름을 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이었고 또 재보선 앞두고 또 이 정국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맥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또 이 국면을 끌고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끌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해임 건의안으로 저는 잘 압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조금은 허탈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의총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제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당 입장을 놓고 본다면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돼도 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모처럼 저는 압박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카드를 조금 더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지만 여야 모두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또 국민들의 걱정을 염려하는 그런 그 국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뭐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고 또 뭐 유불리를 따지고 이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총리의 공백 사태가 이제 그 불러올 이후에 이제 방향 또 재보선에 미칠 영향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는 8명의 그 실세들인데 지금 이 정권의 전현직 실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현직 국무총리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완구 총리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그 경향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완구 총리 사태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덮고 가려는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국무총리부터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퇴했는데 거기다가 바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거지 그 국무총리부터 수사를 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데 대해서는 의지가 쇠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퇴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본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총리가 사퇴했으니 뭐 정쟁을 멈추고 뭐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덩어리의 돈들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선 자금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뭐 추정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총리 자진 사퇴로 다 덮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할 일만 하자 이렇게 가려는 쪽으로 이미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그 방향이 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게 뭐 투트랙으로 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죠.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된 과정을 보면 3천만 원을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받았느냐 이 부분은 사법적 판단은 추후에 내려질 것 같은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거든요. 말이 뭐 여러 번 바뀌는 것처럼 들리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네, 같은 충청권 인사인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친하다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친하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의 확인 결과 210여 차례 성 전 회장과 통화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증거가 나오면 3천만 원 돈을 받은 데 대해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성 전 회장이 한 신문관 인터뷰에서 내가 이완구 총리에게 2013년 4월 4일 날 3천만 원 전달했다라는 인터뷰가 드러났고요. 또 성완종 전 회장과 독대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전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충남 부여 청양 재보궐선거 당시에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라는 증언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이 총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예. 원래 또 이완구 총리가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 경찰서장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찰청장까지 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방어선을 어디에 치느냐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대정부 질문 그 답변 과정에서 말 바꾸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완구 총리가 실질적으로 총리로서의 정무적 역할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의를 표명하니까 수용을 하는 거고 여당에서도 계속 잦은 사퇴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말 바꾸기의 태도는 그 국민 여론 재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받거나 했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해명으로 일관했는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3천만 원이라는 액수보다는 뭐 네. 그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만은 아마 총리의 이제 지난 며칠 동안의 행적, 발언, 말 바꾸기, 거짓말, 또 뭐 증인의 회유, 뭐 은폐, 조작 이런 의혹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국민적 분노를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위기일수록 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함이 최선인 경우가 있는데 총리가 너무 말 바꾸기가 좀 심했고 정도가 도를 지나쳤다. 국민들이 좀 이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한 그런 것들을 뭐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라는 표현으로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고향에서 등지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것도 너무나 극단적이었고 또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210여 차례 통화를 했던 분이 친하지 않다.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이도 의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의총이나 뭐 상임위에서 그냥 서로 보고 얘기하고 필요한 얘기들을 하지 전화 통화를 이렇게 빈번하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200차례를 넘게 하는 거는 어느 분이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러셨나요? 뭐 부부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엔 부부 사이 그렇게 통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인데 이걸로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버티고 가려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임이 확정되면 이완구 총리는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는데 62일 만인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보시죠. 네, 박정희 정부 때 허정 전 총리가 65일 재임하고 퇴진한 경력이 있고요. 또 노태우 정부 때 노재봉 전 총리가 120일,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전 총리가 125일, 김대중 정부 때 박태준 전 총리가 126일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예. 뭐 사의가 확정되면 당장 후임 총리 누가 될지 어떻게 인선해야 될지가 논란이 일고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일 텐데 자 후임 총리 인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엔 뭐 김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정치권 출신 인사들 불패, 신화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청문회 때문에. 그렇죠. 청문회 통과랄지 뭐 장관이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정치권 뭐 의원 출신이 가장 무난하다. 이미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랬었는데 아마 그 관례를 깨버린 최초의 총리가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최단 총리일 뿐더러. 그런데
이미 이제 총리 사의 표명이 조금 예견됐던 것은 어제 이렇게 조금 낮에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차기 총리 후보군이 이미 뭐 얘기가 막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이완구 총리가 그 본인이 단언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직언하고 책임 총리 되고 할 말은 하겠다라는 그런 총리 후보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조금 지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셔도 지난번 이완구 총리 지명 과정에서도 그 거절한 그러니까 완곡히 거절한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후보군을 보시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물었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실 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좀 그 총리직을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합형의 총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